자, 볼게요. 너희 대부분 적분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객관적 난이도가 높지 않고 적분 개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근데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적분 개념 오늘 진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 자, 적분 시작을 할 때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걸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가 정의라고 넣었는데 이 일단 단어 뜻부터 이해를 하고 갑시다. 여기 있는 이 부정적분이다 할 때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얘는 뜻이 정해지지 않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not의 의미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연산이 뭐냐? 얘는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너는 미분의 역연산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단어는 미분을 거꾸로 한 연산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시를 한번 들면서 출발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 x 3승이라는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얘를 만약에 미분을 했다라고 치면은 당연히 3x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앞단원에서 미분이라고 학습을 했어. 그러면 이때 거꾸로 가는 연산을 정의하고 싶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학습하려는 부정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 이해할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내가 어떤 식 미분한 거 3x 제곱 말고 혹시 더 있니? 다른 함수가 될 수 있니? 아니, 그렇지 않지. 이건 유일하잖아. 그런데 미분해서 3x 제곱이 되는 함수를 찾겠다가 이제 역연산, 부정적분인 거잖아. 이거는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잖아. 왜? 내가 예를 들어서 3승 더하기 1이라는 식을 미분을 해도 3x 제곱 이런 놈이 튀어나오고요. 3승 더하기 뭐 루트 11 이런 놈을 미분한다 쳐도 3x 제곱이라는 놈이 똑같이 나와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미분을 해서 3x 제곱이 딱 튀어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함수는 하나로 유일하게 정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들은 마치 뭐를 이루고 있어요? 이 마치 뭐를 이루고 있니? 집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해서 3x 제곱이 되는 함수를 찾겠다. 즉 부정적분 연산을 하겠다라는 거는 새로운 어떤 한 집합을 만들어내겠다와 동일한 의미야. 그래서 여기 앞에 단어에 부정이라는 말이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해지지 않죠,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의 이름을 부정적분이라고 불러.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여러 개 나올 수 있네. 그래서 여러 개 나올 수 있음을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다음과 같은 기호를 써서 부정적분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자, 여기 fx라는 놈이 안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지. 그럼 얘 뜻이 뭐냐면은 미분해서 fx가 될 수 있는 식이라는 게 대문자 fx 더하기 c 이렇게 쓴다. 이 식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던 예시에 빗대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마치 여기 있는 fx 있죠. 우리 지금 누구를 미분해서 3x 제곱이야? 뭐 x 3승 더하기 어떤 상수를 미분해서 3x 제곱이 튀어나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3x 제곱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놈 자리에 x 3승 더하기 어떤 네모칸이라는 상수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읽으실 때 뭐라고 읽는 거야? 미분해서 fx가 되는 식은 너다 라고 읽으면 돼. 이해했어? 됐니? 다시 미분해서 fx가 될 수 있는 식이 대문자 fx 더하기 c라고 쓴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왼쪽 기호를 뭐라고 했냐? 얘는 인테그랄,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단어로 붙이고요. 이때 fx d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왼쪽 식이에요. 인테그랄 fx dx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게 오른쪽 식이랑 똑같다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식의 의미는 뭐냐? 잘 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호니까 약속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얘는 원시함수라고 불러요. 혹은 역도함수라고 불러요.
그 웨이트 리프팅 펑션이 아니라 그 역이에요. 알겠죠? 네, 까치지 마시고. 네. 다시 얘는 원시함수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 있는 이 C라는 요 놈은 잘 봐. 우리 미분이란 연산을 하면은 상수항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연산을 할 때 여기 있는 상수항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C라는 상수를 표현을 하는 거고 얘를 부르는 이름이 적분상수야. 이해됐니? 오늘 개념이 좀 엄청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그 수학 2에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과 과정이 마음에 안 드는 게요. 그 어쨌든 이거 부정적분이라는 게 그 땅을 팠더니 나온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만든 거잖아. 자연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 뭘 먼저 만들었냐 하면은 사실 정적분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을 만들고 나니까 부정적분이라는 연산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얘를 새롭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수투는 이게 교과 과정 순서가 반대죠. 부정적분 먼저 가르치고 정적분을 가르치잖아. 그 이유는 정적분 계산하는 거 우리 선행한 친구들은 대충 계산 어떻게 했는지 머릿속에 쓱 남아있을 거야. 그거 증명한 적 있니? 없어. 그냥 외웠거든. 그리고 계산하면 넓이 나온다. 뭐 대충 이렇게 외웠거든. 근데 그거를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그 원리를 미적분으로 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투에 있는 적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그거 그래서 이따가 좀 연결을 지을 거예요. 일단 이거 왜 배우는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했죠?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 정의까지는 완성이 된 거고 거기 밑에 다항함수 부정적분법 있잖아. 거기다 필기하지 말고 그 정의 오른쪽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뭐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이 원시함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생각보다 잘 안 잡혀 있어서 이거 좀 정리하려고 해요. 내가 예시를 들게. 어떤 문제를 출제할 거야? fx가 3x 제곱이래. 이때 인테그랄 fx dx를 쓰세요 라고 했어. 그럼 니들 뭐라고 쓸 거야? 뭐 이거에다가 상수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배웠잖아 방금.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할게. 그러면 fx의 원시함수. 사실 원시함수라는 이 단어 자체는 교과가 좀 바뀌거든. 그래서 이 단어는 쓰지 않고요. 그냥 대문자 fx라는 말을 쓰기는 해요. 근데 일단 단어는 나는 이야기는 할게요. 그러면은 fx의 원시함수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 너희들 뭐라고 쓸 거야? x 3승이야. x 3승이 원시함수고 여기 적분상수. 이거 뭐 식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대문자 fx가 x 3승인 것 같네. 라고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fx의 원시함수는 이런 거 다 될 수 있어. 그래서 fx의 이 원시함수의 정확한 개념이 뭐냐? 교과서에서 어떻게 정의하냐? 미분에서 fx가 되는 식 중 하나 이렇게 정리해요. 다시 정리해 줄게. 내용이 좀 어려워. 잘 들어봐. 여기 있는 이 원시함수의 뜻이 뭐냐? 미분에서 fx가 되는 식 중 하나야.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아까 배웠던 부정적분이랑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지. 부정적분도 뭐라고 했어? 미분에서 fx가 되는 식을 쓴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대문자 fx라는 이 기호와 여기 있는 인테그랄 fx dx라는 기호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중 하나야. 뭔진 잘 모르겠는데 어떤 하나로 딱 정해진 거야. 어떤 하나로 정해진 거고 얘는 엄청나게 많은 놈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 이해했어? 그래서 대문자 fx라는 이 말은 그냥 미분에서 fx가 되는 놈 중 하나.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x 3승 더하기 1이고 막 얘가 마이너스 1 이런 거일 수도 있고 x 3승이고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왜? 우리 적분상수가 막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놈도 미분에서 fx가 되는 놈은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 하나, 중 하나. 근데 얘는 엄청나게 많은 놈들의 집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원시함수라는 거는 이따가 내가 이거 개념 복습할 수 있게 문제 하나 보여줄게.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내가 두 가지 예시를 쓸 테니까 참고지 판단을 해보세요. 이런 식이 있어. 이런 식이 있어. 똑같은 식이야. 같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제 학생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선생님,
이거 뜻이 미분에서 fx가 되는 식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 적분상수가 1이고 여기 적분상수가 2면은 둘이 다른 식이니까 같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부정적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이 기호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미분에서 fx가 되는 모든 식들을 싹 다 모아놓은 마치 집합의 개념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적분상수가 정해지는 식인 거야? 아니면 안 정해지고 막 이것저것 다 될 수 있는 식인 거야? 다 될 수 있는 식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해했어? 당연하지. 근데 생각을 해봐라. 왼쪽에 써있는 글씨랑 오른쪽에 써있는 글씨가 똑같아요. 그럼 같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내신에서는 주로 이렇게는 출제를 잘 안 하고 어떤 식으로 많이 주냐면요. 이런 어떤 장난질을 쳐요. 이런 식이 하나가 있고요. 이런 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 둘이 같냐라고 물어봐요. 같아? 달라? 이건 다른 거야. 왜? 문자가 달라. 선생님, 그 문자가 다른데 여기 있는 요 dx라는 놈과 dy라는 놈의 기호의 뜻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 기호의 뜻을 좀 이해를 해보면 여기 있는 이 dx라는 요거 어디서 우리 근데 본 적이 있지?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어? 미분에서 본 적이 있어. 이 dx라는 게 무슨 뜻이었지? x의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dx로 썼던 거 기억나? 아니 얘들아 그런 표정 짓고 있지 말고 이거 뭐의 정의야? 미분의 정의지? 그럼 이거 미분의 정의니까 기호로 쓸 때 뭐라고 썼어? dy dx예요. 이렇게 썼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dx가 여기 있는 요 dx랑 모양은 똑같잖아. 그치? 여기서 보긴 했거든?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다른데 왜 다른지는 이따가 설명을 하고 그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어. 무슨 말이냐? 그냥 이건 x에 대한 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냥 적분이라는 연산을 할 거야. 우리 미분을 할 때도 어떤 문자에 대한 미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x에 대해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뭐뭐에 대해 라고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x에 대한 적분입니다 라고 읽어주시면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봐요.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3x제곱 dx라는 식을 쓰고 인테그랄 3y제곱 dy라는 식을 썼어요. 이렇게 식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 적분상수가 막 바뀔 수 있고 여기 적분상수가 바뀔 수 있으면 부정적분이라는 연산은 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얘기했잖아. 근데 문제가 뭐야? 얘는 문자가 x에 대한 식이고 얘는 y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이 둘은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x랑 y랑 어떤 관계가 어떻게 있을지 어떻게 알고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같다라는 식은 틀려요. 고쟁이에 있어. 그래서 쓰는 거야. 기니디 문제에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르다. 선생님 이거 다른 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반리에 들면 돼. 무슨 반리에 들면 돼? 반리에 들어. x랑 y랑 알고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거야. 그럼 이 두 식은 다른 식이잖아. 그지? 이런 게 반리가 된다. 이해됐니? 내가 딥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그냥 우리는 이 부정적분이라는 연산은 미분에서 fx가 되는 식 모아놓은 거다. 얘는 미분에서 fx가 되는 식 중 하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c라는 뜻의 의미는 그냥 언제든지 상수항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상수항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놈이라고 이해하면 괜찮아. 어려운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 다항함수의 적분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할게요. 우리 딱 두 개만 알면 돼. 첫 번째, 인테그랄 x의 n승 dx. 자, 이거 기호의 뜻이 뭐라고? 미분에서 x n승이 되는 놈 찾으세요. 이런 말이야. 그러면 여러 개가 있으면 누굴 통해 표현? 적분상수를 통해 표현. 그럼 일단은 미분에서 fx가 되는 놈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n 차식이잖아? 그럼 미분하면은 원래 차수가 하나 줄잖아? 그럼 내가 원래 찾고자 하는 식은 아마도 n 더하기 1차식이었을 거야.
그런데 미분을 하게 되면 너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곱해진단 말이지. 그럼 이 곱해지는 놈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는 바깥에 n분의 1이 이렇게 존재해야겠지. 그럼 미분에서 fx가 되는 식 중 하나를 뭔가 구해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뭐가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붙여준다. 이게 뭐야? 다항함수의 적분이야. 그런데 이런 형태 말고 어떤 형태가 있냐? 이런 형태의 적분도 기억은 하셔야 돼요.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야 봐봐, 미분에서 너가 나와야 된대. 그런데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거를 수투에서 안 배운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뭔가 문제는 출제하고 싶은지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적분법을 외우셔야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도 수투 교과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봐봐. 일단 여기서 출발하는 거에 큰 이의는 없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일단은 위에 거랑 똑같이 바깥에 n분의 1이 이렇게 곱해져야 튀어나와서 곱해져가지고 사라질 것 같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여기 있는 요 놈은 미분하게 되면은 안쪽 게 한 번 더 미분돼서 바깥에 곱해져.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 누가 필요하냐? a분의 1이라는 상수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적분상수 붙는다. 쌤이 요거는 예시를 들어줄게. 만약에 인테그랄 2x 더하기 1의 3승을 적분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인테그랄이라는 요 기호 있잖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꺾어갖고 보면은 S라는 모양이랑 비슷하잖아. 맞지 않니?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은 이 sum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합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 머릿속에 이상한 거밖에 안 들어있지. 합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 근데 인테그랄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니? 인테그레이션이 무슨 뜻이에요? 통합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요거 자체가 이거가 엄청나게 많은 식들이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그러한 식들을 통합시켜놨다 해가지고 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쓴다 라고 부정적분 기호는 받아들여주면 돼. 자, 여튼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보세요. 2x 더하기 1에 일단 4승 만드세요.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4가 튀어나와서 곱해졌는데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4분의 1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얘를 만약에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식이 한 번 더 미분돼서 바깥에 곱해진단 말이야. 그럼 그것까지 상쇄시켜 주려면은 바깥에 2분의 1이 튀어나와 있어야겠지. 이해해? 그런 다음에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이해됐니?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잘 봐. 암기하는 거 맞거든? 외워야 되고 처음에 이제 부정적분 연산을 할 때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미분보다 되게 느려. 속도가 엄청 느리다고. 이거 빠르게 만들어야 돼. 알겠지? 너네 적분 계산, 산수 이런 거 느린 거면은 어려운 문제 풀 필요 없어. 저기 서점에 가잖아. 그러면 풍산자 반복 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PDF 올릴 건데 거기에 있는 적분 단순 계산만 하는 졸라 연습시키는 문제집이 있거든. 본인이 약하다 싶으면은 그런 거부터 먼저 풀어. 적분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봤자 앞 페이지에서 계산 단축 못하면 니네 포스코 시험 뒤에 문제 풀 시간 없어. 그러니까 공부 심한 문제 푼 뭔가의 덕을 보려면은 이런 계산 빨리빨리 해. 실수 없이.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다항함수 적분법은 우리 요 두 개씩만 알면 돼요. 그럼 이제 나한테 질문할 수 있죠. 선생님, 만약에 여기 안쪽에 있는 식이 1차 식이 아니라 2차 식이면 어떻게 하죠? 적분 안 시킵니다. 몰라도 돼요. 이해됐어요? 선생님,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런 식 적분하게끔 출제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야지. 어떻게 해. 이거 전개밖에 답 없어. 알겠어? 이런 거 미적분 배워도 전개밖에 답 없어. 그러니까 요런 건 전개해야 돼. 근데 안 낼 거야. 알겠지? 기껏 해봤자 제곱 정도까지밖에 안 내. 그러니까 안쪽에 2차식 들어있는 식 나왔다? 그럼 그냥 전개한다. 1차식이다? 그러면 요 합성함수 미분법을 역으로 바꾼 공식을 활용한다. 이해했지?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적분은 공식에 대한 암기보다도 진짜 그냥 거꾸로 연산을 머릿속에서 짱구 굴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야 실수가 오히려 적고. 알겠지?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공식에 의존해도 괜찮은데 결국에 나중 가면 공식이라는 게 사실 머릿속에서 지워질 거예요. 그럼 자 봐. 교과서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다음 적분법을 가르쳐. 근데 이거는 항이 하나짜리잖아. 그지? 그럼 이 항이 여러 개짜리에서도 적분법 공식을 적용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부정적분의 성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식 3개 쓸 거예요.
요런 식 하나. 이런 식 하나. 참고로 이 dx라는 기호가 이렇게 항상 뒤에 쓰이잖아. 그럼 우리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그 x에 대한 적분이다라고 읽는다고. 이해했지? 그런데 이런 dx 쓸 때 만약에 이 안쪽, 인테그랄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요 식 있죠? 이 식이 이렇게 뭔가 더하기나 빼기나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반드시 괄호로 묶어줘야 돼. 이게 사실 여기 있는 이 dx라는 기호가요, 곱셈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전체 괄호로 묶어갖고 식을 써야지. 안 그러면은 부분 점수 깎입니다. 서술형에선. 기억하시고. 그래서 부정적분의 기본 성질 요 세 가지를 가르쳐요. 그럼 또 나한테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선생님, 근데요, 여기서 적분상수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니까 이 식은 그러면 적분상수가 3개 필요한 식이네요. 쳐 맞는 거야?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놈 중 하나, 많은 놈 중 하나, 많은 놈 중 하나 맞는데, 그럼 이 식에서는 누구만 잘 결정이 안 난 상태인 거야? 상수항 하나가 결정이 안 난 상태인 거야. 그럼 얘는 만약에 상수항 미지수로 잡는다, 적분상수 잡는다 하면 뭐만 잡으면 돼? 하나만 잡으면 돼, 미지수.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을 이용해서 무언가 적분 공식처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건 하나의 표현이야. 쓴 다음에 적분상수 막 3개 써? 아니야. 그냥 하나 쓰면 돼. 이해했지? 이게 어려우면 여기서 C1, C2, C3 나오는데 싹 다 오른쪽으로 넘긴 게 C다 라고 이해해도 괜찮아. 이게 어려우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국에는 하나만 결정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봐봐. 그 여기 있는 요거 3개씩이 다 표현이 되면은 저기 있는 거 이용해서 전체 다항함수로 싹 다 확장할 수 있지. 앞에 상수항 곱해진 거 적분한 다음에 상수 곱해도 괜찮아요 라는 뜻. 더한 식의 적분은 각각 적분해서 더하시면 돼요. 뺀 식의 적분은 각각 적분해서 빼시면 돼요. 이 3가지잖아. 이해했지? 그러면 모든 다항함수에 대한 걸로 다 확장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 적분하세요 할 때 이거 누구 미분하면 너 되는 거야. x 3승 미분하면 너 되는 거지. 그래서 x 3승 누구 미분하면 요놈 되는 거야. 일단 지수에 하나 더해서 역수치한 다음에 여기 x제곱 그 다음에 x 하시고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부정적분의 성질 때문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저기 있는 거는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부정적분의 뜻이 뭐죠? 미분의 역연산이죠. 내 말 맞니? 미분해. 뭐 나와? C 곱하기 fx 나오겠지. 왜? 뜻이 뭔데? 미분해서 C 곱하기 fx가 되는 식이 너의 정의야. 그러니까 미분하면 C 곱하기 fx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런데 미분이라는 연산은 이거 먼저 미분한 다음에 나중에 상수 곱해도 상관없지. 그게 미분이라는 연산의 특징이었지? 성립하네. 얘도 어때? 미분해. f 더하기 g야. 이거는 미분해서 f 되는 식, 미분해서 g 되는 식. 그런데 더한 식의 미분은 각각 미분한 다음에 더해도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정적분의 성질들은 싹 다 어디에서 온 거야? 미분에서 온 거야. 그럼 어려운 게 없어. 그럼 이제 또 궁금할 수 있어. 선생님, 상수곱, 덧셈, 뺄셈 식 3개 있는데 네가 안 한 게 있잖아요. 안 한 게 뭐야? fx랑 gx를 곱한 식 적분하는 거 안 했고 fx랑 gx를 나눈 식 적분하는 거 안 했어. 사칙 연산 중에서 곱셈과 나눗셈 안 했어. 언제 해? 미적분해서 해. 수투에서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거 3개만 하면 된다. 이해됐니? 됐어 안 됐어? 됐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기본 성질까지 했고 거기 밑에 부정적분과 미분의 교환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잖아. 요건 좀 중요해요. 식 2개를 쓸 겁니다. 잘 봐. 잘 이해해. 뜻이 뭐야?
부정적분이요라고 읽지 말고 미분에서 fx가 되는 식이라고 그냥 읽어. 알겠어? 그럼 이건 뜻이 뭐야? 미분에서 fx가 되는 식을 x에 대해 미분했어요 라는 뜻이지. 그럼 뭐가 튀어나와야 돼? fx 튀어나와야지. 이해해? 두 번째, 이거 인테그랄 가리고 이거 무슨 뜻이야? f를 미분했어요 라는 뜻이지. 다시 이거 했어. 그럼 무슨 뜻이야? f를 미분한 다음에 부정적분했어요 이런 뜻이죠. 그럼 얘는 뭘까요? 이거야? 진짜 뻑큐야. 하지마. 얘 분수 아니야. 아니야. 헛소리 하지마. 얘들아, 이 기호는 한 세트야. 알겠어? 따로 분리되는 녀석들이 아니야. 한 세트야. 이해했지? f를 미분한 다음에 부정적분했어요 라는 뜻이라고. 그러면은 미분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지. 그런데 위에 거랑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아? 얘는 최종 연산이 뭐예요? 부정적분이죠. 그러면 얘는 뭐가 붙어야 돼? 적분상수가 붙어야지. 이해해? 그러면 자 해석을 해보자. 위에 있는 식은요, 적분 후 미분이고 밑에 있는 식은 미분 후 적분이야. 이 둘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란 연산과 미분이란 연산은 역연산 관계에 있는 건 맞지만 뭐 때문에 차이가 발생해? 적분상수가 붙을 수 있음 없음의 차이가 발생해. 그러니까 교환 가능이 아니다. 두 식은 다르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건 필기하지 말고 그냥 봐. 간단하게 다시 정리. 부정적분의 정의는 이 식 한 줄이야.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식의 뜻은 미분에서 fx가 되는 식 뭐 하나 써요 라는 뜻이고, 너는 미분에서 fx가 되는 식 아무거나 중 하나, 오케이? 그리고 뒤에 적분상수는 마음대로 붙을 수 있음. 그럼 또 이제 나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선생님, 얘가 상수항이 막 바뀔 수 있다며요. 그럼 여기 뒤에 굳이 적분상수를 붙일 이유가 없지 않나요? 아니야. 내가 말했지. 이건 뭐야? 하나야, 하나. 얜 고정이야. 그게 난 뭔지 모를 뿐. 고정이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c라는 값을 붙여줘야 너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음이 표현되겠지. 그러니까 적분의 기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원시함수 또는 역도함수라고 부른다. 그런데 원시함수라는 말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역도함수란 말은 잘 안 써요. 그 강사들이 약간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 쓰는 말이 역도함수고요. 네, 원시함수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고, 그리고 원시함수라는 말 자체도 교과서에선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미분에서 fx가 되는 식 중 하나를 대문자 fx를 하자라고 출발을 해. 용어 자체만 사라졌는데 이건 알아둬야 되는 게 맞아. 이해했지? 끝이야. 그 다음에 다항함수 적분법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환 가능성, 교환 가능하지 않다. 미분 적분은 순서 달리하면 다른 식이 나온다. 여기까지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자, 쌤이 거기 다른 문제 말고 1번 문제 있죠? 뒤에 넘겨봐요. 문제 1번 문제. 내가 요거 한 2분 줄 테니까 지금 풀어보세요. 이거 앞에 봐.
앞에 봐봐. 그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원 문제 풀었는데 내 풀이가 더럽다. 그러면 니들이 잘못 푼 거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나는 이 문제 처음 나왔을 때 그 9번이면 얘들아 사실 4점짜리가 처음 시작되는 문제라서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그런데 얘랑 얘 식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대문자 G 있고 여기 소문자 F 있는데 개수가 2배 된 게 여기도 있거든. 맞아? 내가 지금부터 이 식을 바꿀 건데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봐. 너 부정적분 중 하나가 대문자 fx지. 그러면 얘를 만약에 적분을 했다라고 쳐. 그럼 뭐가 튀어나와야 돼? 적분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해? 이해해? 그러면 얘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gx라고 했으니까 너를 gx라고 쓸 건데 이러면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적분상수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야 돼. 이해된 거 맞아? 근데 내가 이거를 왜 갖고 넣어놨냐면은 이거 고3 애들 문제 풀 때 적분된 식 얘를 이렇게 쓰면은 얘가 원시함수 아닌가? 원시함수는 항상 상수항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잘못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때 좀 헤맸던 친구들이 있어. 이거 적분상수 붙여야 되는 게 맞아? 이해된 거 맞아? 다시 이렇게 표정들이 아리송하니 여기 있는 거 적분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아 얘들아 적분상수 여기다가 안 붙이고 여기다가 붙여도 돼. 똑같아. 그러면은 이 gx라는 거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너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우린 뭐만 만족시키면 돼. 너 미분하면 너가 나오면 돼. 그 식 맞잖아. 맞는 거라고요.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어. 그 x에 3 집어넣으면 적분상수가 그냥 얼마 나와? 3이야. 이거 맞죠? 왜? 이 둘이 지워지거든. 그러니까 이 적분상수는 그냥 3이지.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답 나와? 5 집어넣으면 답 나와. 그러니까 x에 5를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은 5 빼기 3이 얼마야? 얘가 되겠죠. 그래서 5-3이 되니까 정답은 2가 된다. 이렇게 풀면 돼요. 다시 한번 원시함수는 적분상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모르는 거 하지만 정해진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 됐지? 어, 2번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잠깐 넘기고 3번을 한번 볼게요. 아니다. 2번 보자 그냥. 오늘 다 하면 되지. 자, 봅시다. 이 마인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잘 봐. 일반적으로 원시함수는 대문자로 많이 써요. 그래서 대문자 f라는 놈을 미분하면은 정의에 의해 소문자 fx가 나와야겠지? 맞아? 그럼 지금 이 문제 봐봐. 소문자 fx가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요놈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지? 그치?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이때 잘 봐. 너의 도함수로서 소문자 fx를 바라볼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대문자 fx를 작성하고 싶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fx, 소문자 fx에 뭘 봐야 돼? 부호 변화를 관찰을 하면은 너의 도함수가 너기 때문에 너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면은 너의 뭘 알 수 있어? 증가함수를 파악할 수 있겠지. 이해해? 그러니까 부정적분 된 놈을 뭔가 찾고 싶다 하면은 원래 함수를 도함수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납득가요? 그래서 fx의 부호 관찰을 통해 대문자 fx의 증감 극대극소 이런 것들을 판정할 수 있겠죠. 돼요? 되는 거 맞니? 이때 잘 봐봐. 그래서 부정적분은 이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 잘 봐. 얘 봐봐.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있고 1 여기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럼 봐요. 뿔이기 때문에 우리 대문자 fx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돼? 증가감소 증가하는 3차 함수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 됐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1이야. 됐냐? 이게 대문자 fx야. 됐어? 그런데 잘 봐. 잘 봐.
대문자 fx는 적분상수가 얼마일지 알아 몰라. 상수한 꼬라지에 얼마 붙어 있을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위아래로 막 움직일 수 있는데 막 움직일 수 있는 놈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모르는 상태야. 가조건 봐. fx의 극소값은 양수다라고 했지. 아 그러니까 일단 적분상수가 얼마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가 x축보다는 위에 있어요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x축의 위치를 그어주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줄 수 있겠구나. 확인됐지? 됐냐? 그 다음에 나조건 봐. fx 위에 1,0에서의 접선과 대문자 fx가 접한대요. 쌤 근데 f'1이라는 거 얘들아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지? 그런데 요게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곱의 민법 한 다음에 1 대입하면은 너 그냥 지워놓고 1 대입하면 돼. 맞지? 그러니까 f'1이 4가 될 거야. 동의? 동의해? 그럼 봐. 그림이 좀 이쁜 것 같아. 왜냐면 1,0 지나지 얘들아. 그리고서 곡선에 뭐 한대? 접한대. 그럼 여기에서 이 곡선에 접하게끔 그림을 그리면은 아마도 요런 모양이 나올 거야. 괜찮지? 이때 쌤이 이렇게 해볼게. 여기 있는 이 접점에 잡혀있죠? 요 K라고 잡을게요. 됐냐? 느낌상 어떤 느낌을 가져갔으면 좋겠냐 구하라고 하는 거 봐. 대문자 F에 0 집어넣은 값을 27 곱하라 했거든? 무슨 뜻이야? 너 적분상수 계산해 이런 뜻이야. 그럼 그 적분상수 계산에 대한 조건을 나 조건으로 준 거야. 관계식 하나로. 이해된 거 맞아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황색 직선은 기울기가 4짜리였고 1,0을 지나기 때문에 식 이렇게 세울 수 있어. 그럼 우리는 관계식을 몇 개 만들 수 있냐? 2개 만들 수 있어. 대문자 F를 미분해서 K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4 나와야 돼. 접점이라며. 그런데 대문자 F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F가 나오지? 그럼 얘가 얼마 나와야 돼? 4 나와야 돼. 따라와. 그럼 요거를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요게 4야. 괜찮지? 얘들아 이거 K값 쌤이 그냥 계산한 거 적어줄게. 요거 3분의 5랑 마이너스 이렇게 2개 나와요. 얘들아 이거 왜 나오겠어? 그 여기 어딘가에 그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접선의 기울기는 3차 함수에서 변곡점 기준 점대칭이라고. 맞잖니? 그러니까 2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양수인 걸 찾아야지. 1보다 큰 거를. 그래서 K값을 3분의 5로 결정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것까지 해서 접점의 좌표까지 정도만 계산을 하는 거야. 마지막 계산은 뭐가 필요하냐? 대문자 F라는 놈에 3분의 5를 대입해요. 여기다가 3분의 5를 대입하면은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 이 직선에 3분의 5를 대입한 값과 똑같은 게 튀어나와야 돼.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 3분의 8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됐어? 자 그럼 이때부터 어떤 식을 작성하면 되냐? 잘 보세요. 이거를 뭐 하면 돼? 부정적분 때려. 부정적분 때려. 곱한 함수의 부정적분 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지.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식 전개를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다가 다항함수의 부정적분법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쌤이 대문자 fx 한번 써볼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동의해? 상수는 얼마 붙을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3분의 5를 땅 집어넣으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 3분의 8이 튀어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 있는 적분상수 결정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계산 더럽지. 일부러 더러운 거 넣어놨어. 계산 너희가 해. 포스코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 작년에. 셀커 78점이었어. 공부 똑바로 하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적분상수가 27분의 67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됐죠? 아니 여기다 집어넣고 3분의 8이랑 같다라고 하시라고. 계산 너희가 해. 통분해서. 자 그러면은 잘 봐. 1번 문제는 원시함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원시함수도 얼마든지 상수항을 가질 수 있는 놈이다. 1번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 2번은 어떤 대문자 fx라는 함수를 그리려고 하는 입장에서의 소문자 fx는 그놈의 도함수가 된다. 2번. 3번 잘 봐. 오늘따라 애들이 좀 졸려하네.
내가 군대 딱 자대 배치를 받고 배로 갔는데 쌤이 해양경찰 나왔거든. 배로 갔는데 내 바로 윗선임이랑 윗선임이 나한테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니 하는 거야. 근데 나는 훈련소 때 먹었던 초코파이랑 몽쉘이 너무 맛있었어. 그래가지고 초코파이랑 몽쉘이 먹고 싶다 했는데 하나만 고르래. 그래가지고 내가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 했어. 근데 너 혹시 악기발이라고 알아? 모르지? 악기발이가 뭐냐면은 먹고 싶은 거 말하래. 그래갖고 초코파이 먹고 싶다 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휴가 갔다 오더니 초코파이를 3박스를 사. 지금 다 먹으래 나보고. 내가 한 박스까지 먹었거든? 근데 두 번째 박스 뜯고 하나 먹는 순간부터 막 토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토 하는데도 먹으래. 그러니까 그 짓거리 한 30분 하고 씨름하다가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송하다 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게 문화였더라고요. 미친놈들이죠. 그럼 저희도 커피 박스째로 사주시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회준아? 너 진짜 악기발이 당하는 수가 있어? 3번 봐봐 조용히 해. 너희가 내신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될 유형이 이런 문제예요. 자, 이때 봐봐. 대문자 F에 0을 집어넣은 게 1일 때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서 x 곱하기 대문자 fx의 최소를 계산을 하세요. 생긴 것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생겼거든. 사실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 내 입장에서 그러면 찾고자 하는 식이 어떤 식인 거야? 나 그냥 이거 찾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0 넣었을 때 1 나온다는 거는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의 상수항을 결정해 준 것 같아. 이런 의미인데 그럼 이때부터 이 식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의 문제야. 맞지? 맞냐 아니냐? 맞잖아. 그런데 그리고 이런 식을 만났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선택지는요 2개가 있어요. 어떻게 있어? 직접 적분하거나 아니면 미분하거나. 선택지가 2개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정적분 기호가 포함된 식을 제시하잖아. 자, 적어놔. 부정적분이 포함된 항등식이 있어. 그럼 일반적으로는 미분에서 관찰하는 게 용이해.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라 했잖아. 미분에서 관찰하는 게 용이해. 한번 풀어볼게. 뭐 다른 반은 모르겠는데 우리 A반 학생들은 그 추석 끝나고 개념 정리 안 할 거니까 추석 때 잘 들어놔. 똑같은 얘기 또 하게 하지 말고. 자, 미분에서 식 정리했어요. 혹시 이거 맞나요? 왼쪽 식 미분했거든요. 하나만 신경 쓰면 되죠. 요거 미분한 게 뭐다? 소문자 fx다. 됐어? 왜? 그게 대문자 f의 정의였으니까. 그래서 식 묶어갖고 정리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부터 고민인데 이 문제에서 fx가 1차식이라는 정보를 분명히 제시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지금 쌤이 주황색으로 박스 쳐놓은 요 식은요.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소문자 fx를 ax 플러스 b로 세팅을 하는 순간 여기 있는 f'x는 a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요? 개수비교가 가능하죠. 맞아? 수치 대입 및 개수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왼쪽식 그냥 정리해서 쓸게. 여기서 써야겠다. 왼쪽식 정리해서 쓰면은 일단 3a x제곱 튀어나올 거야. 그런 다음에 a 플러스 2b의 x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되었니? 그럼 a가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가 튀어나와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우리는 소문자 fx라는 식이 2x-2구나까지 뽑아냈어. 됐니?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대문자 fx죠?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fx를 찾아야 하는데 아저씨들 또 봐. 대문자 fx는 상수항이 있어도 되는 놈이야? 없어야 되는 놈이야? 있어도 되는 놈이야.
그러니까 뭐가 붙을지 몰라. 그래서 뭐가 붙을지 모르는데 그 놈을 알려주는 식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에 0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니? 된 거 맞아? 요런 거는 좀 빨리빨리 하게끔 본인이 연습했으면 좋겠고. 봐. x 곱하기 fx의 최소인데 얘들아 여기 있다 그럼 x 곱하기 되면 무슨 식이야? 3차 함수지. 그럼 또 열심히 3차 함수 미분해가지고 최소값 찾아? 내가 그러지 말라 했지. 인수 단위로 묶여있는 식은 굳이 미분해서 관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x 대문자 fx식을 작성하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완전 제곱으로. 아니야. 그럼 얘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겼고 1에 접하고 0에 뚫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언제 결정나? 얘 또는 얘에서 결정나겠지. 닫힌 구간에서. 괜찮아?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야? 0이 되겠죠. 왜? 야, 그럼 봐. 그래서 부정적분은 일단은 미분의 역연산이고 원시함수란 놈은 상수항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부정적분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항등식 만나면은 미분해서 관찰하는 게 보편적이다. 까지가 끝이야. 여기 정적분부터 정신 못 차리면 그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들어. 어려워. 내가 우리 반에서 했나 이거? 안 했지? 방학 때. 방학 때 했냐? 했어? 정적분? 아 그래? 다행이다. 너희 그럼 기억하지? 아니야 너희 안 믿을게. 보시오. 그러면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 했잖아. 그러면 정적분은 뭐겠냐? 정해진 적분이야. 그럼 뭐가 정해졌냐? 적분상수가 정해졌어. 그래서 그게 뭔 소린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내가 정적분의 유래라고 적어놨잖아. 이건 좀 알고 가자. 때는 바야흐로 이집트 문명 시절에 내가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 피라미드예요. 있고 막 논밭이 있겠지. 논밭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나일강이 있어요. 이 새끼들 내가 지어내는 줄 아나 보네. 근데 나일강이 이제 자주 범람을 했다 이런 건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물이 쇽 하고 빠져나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원래는 막 울타리 이런 걸로 개인의 영토를 구분지어 놨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게 다 사라져. 내 땅이 어디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땅의 면적 등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이때는 필요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넓이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를 했는데 뭐가 좀 빡셌냐면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애매한 도형들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모호했어.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세금을 매겨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가진 땅의 면적에 비례해서 뭔가 이렇게 곡식을 걷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측정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좀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자 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먹은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넓이라는 개념 자체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얘들아 넓이의 유일한 정의는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밖에 없어. 길이 두 개를 곱하면 넓이가 나온다.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 이유는 사각형 넓이의 반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넓이는 무조건 어디서 출발을 한 거야? 사각형에서 출발을 한 거야. 그래서 이때 이런 부분들을 사각형으로 쪼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막 쪼개다 보면은 어때? 여기 있는 이렇게 생겨먹은 사각형들의 넓이들을 잘 더해주고 이 바깥에 삐져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가 되는 거야? 오차가 돼.
그럼 여기 안에 완벽하게 모양이 완성되어 있는 사각형 넓이들만 더하게 되면은 아마도 실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보다는 살짝은 작게 표현되겠지. 오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촘촘히 잘라요. 그래서 오차를 줄인다라는 개념이 촘촘히 자르게 돼. 그래서 촘촘히 막 잘라갖고 더하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게 근접하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됐니? 된 거 맞아? 이때까지는 부정적분은 없었어. 넓이 계산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챙겨보자 해가지고 요거를 수학적으로 발전을 시킨 개념이 정적분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게 오차가 매우 적어진다. 촘촘히 자르면 적어진다 라는 이 개념을 극한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오차를 아예 0으로 만들어버리는 메커니즘, 그게 정적분이야. 그래서 정적분이 막 만들어지고 정적분을 막 이제 만들었어, 개념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부정적분이 필요한데 해갖고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요게 우선이야. 설명을 할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합과 하합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상합. 자, 미리 말하지만 상합, 하합은 교과서에는 없는 용어예요. 근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왼쪽과 같은 상황을 일반화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하고 x값이 a일 때부터 x값이 b일 때까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어 라고 했다 칠게요. 그래서 왼쪽에서 이야기했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올 건데 A부터 B까지 여기 있는 요 간격 있죠? 요 간격을 좀 촘촘히 좀 잘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촘촘히 자르려고 하고 그래서 총 몇 개로 자르려고 하냐면은 N개의 선분들로 자르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요게 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가 요거를 쌤이 그냥 K번째라고 부르고 요게 맨 마지막엔 N번째라고 부를게. 근데 아직도 뭐가 문제냐?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요런 부분들의 넓이를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곡선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넓이는 뭐로 바꿔야 돼? 사각형 넓이로 바꿔야 돼. 그럼 이제부터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봐. 1번 직사각형의 왼쪽에 있는 요 길이를 높이로 잡을까? 오른쪽에 있는 길이를 높이로 잡을까? 선택지가 나뉘어. 선생님 그냥 적절히 중간에 잡으면 안 되나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해. 그런데 우리는 일단 왼쪽과 오른쪽만 고민을 할 거야. 이때 쌤 저는 하는 거 오른쪽을 기준 잡을래요. 그래서 오른쪽을 기준 잡고요. 오른쪽을 기준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은 여기 생겨먹은 모든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하게 되면은 실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보다 어떨까? 커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를 상합이라 불러요. 이해된 거 맞아? 됐니? 자, 근데 우리 지켜줘야 되는 약속 하나가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냐? 내가 지금 X축에 해당되는 값들을 잘라놨잖아. 얘들은 등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A라는 요 길이를 총 N개의 직사각형으로 등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게 이 직사각형들의 밑변이 됩니다. 됐냐? B에서 A 뺀 다음에 N조각 냈어요. 이 뜻이라고. 그다음 높이식을 쓸 건데요. 잘 봐요. 지금 우리 어떤 놈을 높이로 채택했어? 한 직사각형의 오른쪽에 있는 길이를 높이로 채택했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봐봐.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A로부터 밑변 하나 더한 거지. 두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A로부터 밑변을 두 개를 더하는 거지. 그러면은 K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로부터 밑변을 K개만큼 더하면 되겠지. 그걸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동의해? 그래서 A로부터 출발을 해서 B-A 나누기 N이라는 직사각형의 밑변을 K개만큼을 더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 K번째 직사각형의 높이가 나와. 아, 이해된 거 맞니?
그래서 이걸 다 뭐 하겠다? 더하겠다. 내가 이걸 왜 K라 잡아놨는지 알겠어? 이거 다 더할 때 무슨 기호 이용하면 편해? 시그마 기호 이용하면 편하겠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 자, K는 1의 뜻이 뭐야? 첫 번째 직사각형부터 n번째 직사각형까지 넓이들을 더하겠다요. 그러면 a 더하기 b-a 나누기 n 곱하기 k라는 게 높이였고 밑변의 길이가 b-a 나누기 n이었기 때문에 이걸 싹 다 더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뭐다? 상합이에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얘는 원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넓이보다 크겠지. 맞잖아. 그래서 얘가 상합이야. 그럼 뭐도 있겠냐? 하합도 있겠죠. 자, 거기 그 밑에다가 얘는 사실 상합이랑 내용이 좀 비슷해서 간단하게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보시면은 y는 fx가 있는데 똑같이 a 있고요, b 있고요. 요거는 그 필기하기 귀찮으시면은 또 안 써놔도 돼요. 또 이러면 또 안 쓰겠지 또. 자, 잘라놨어. 잘 봐봐. 이때 왼쪽만 채택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를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해서 쭉쭉쭉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덧셈을 하겠다가 하합이야. 이해해? 그러면은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봐봐. 첫 번째 직사각형 왼쪽 거를 함수값으로 채택, 높이로 채택했지. 두 번째도 왼쪽 함수값을 높이로. K번째도 왼쪽 거를, N번째도 왼쪽 거를 채택했어. 이해해? 그럼 똑같아. 얘도 밑변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b-a 나누기 n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이를 표현을 할 건데 높이는 좀 중요한 게요. K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를 표현을 할 거거든. 그럼 봐봐잉. F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A로부터 출발을 시킬 거야. 보세요. 요게 달라져. 첫 번째 직사각형은 A로부터 간 거야, 안 간 거야? 안 간 지점이야. 두 번째는 A로부터 몇 칸 간 지점을, 한 칸 간 지점을 함수값으로 채택하지. 그러면 왼쪽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한 칸씩 밀리죠. 왼쪽으로. 보이세요, 이거? 되는 거 맞냐? 그럼 뭐라고 쓰면 돼? b-a 나누기 n은 그대로 쓸 건데 여기에 k를 쓰는 게 아니라 k-1을 쓰는 거야. 이러면 높이가 표현되겠죠. 이해되세요? 되는 거 맞니? 됐어? 잘 봐. 그러면 얘 곱하기 얘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시면 되죠. 동의하세요? 된 거 맞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k는 1부터 n까지 말고 0부터 n-1까지로 바꿀래 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뭐로 바꿀 수 있니? k로 바꿀 수 있지. 따라와. 한 칸 민 거야.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칸이 모자란다. 이거 맞냐? 이거 두 번째 하하. 봐. 잘 봐. 요 느낌 가져가. 졸라 듬성듬성 잘랐어. 그냥 두부 자르듯이 듬성듬성 잘랐어. 그러면은 차이가 크겠지. 뭐랑 뭐의 차이? 너랑 너의 차이도 클 거고 너랑 너의 차이도 클 거야. 그러니까 얘와 얘가 얘보다 얘랑의 오차가 좀 크다고. 그러면 이 오차를 줄이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등분수를 늘려야지. 그럼 얼마까지 늘려야 돼? 1억까지 늘리면 넓이랑 똑같니? 아니, 그래도 오차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뭘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극한의 개념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등분수가 졸라게 많아지면은 실제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과 오차가 생겼던 요만큼들, 이만큼들 있지. 이게 0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정적분의 출발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학자들이 어떻게 하냐? 극한 기호를 쓴다. 그래서 상합에다가 극한, 여기다 극한, 여기다 극한, 여기다 극한 이렇게 취한다. 그래서 이 극한은 뭐다?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얘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얘도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다. 됐어? 아, 그 상합 하합에다가는 요 그래프 두 개만 그려놓고 식 쓰시면 되고요. 거기 뒤에 리미트 상합, 리미트 하합, 바이 샌드위치 정리 써있지? 거기다가 필기하면 돼. 그럼 아저씨들 봐봐. 어떤 부등식으로 이루어진 식에다가 극한을 취하잖아? 그럼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들어가야지. 아, 처음 들어요? 중간고사는 어떻게 치셨대? 등호 붙여야죠. 그럼 극한 씌울 거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등호 붙여야지. 이해해? 근데 느낌적으로 이 둘이 S랑 똑같아질 것 같긴 한데 증명을 안 했잖아. 진짜 똑같은지. 그럼 만약에 얘와 얘의 차이값이, 집중해, 요놈과 요놈의 차이값이 0을 향해 수렴한다면 이 둘은 같은 값을 향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동의해? 각각의 값이 수렴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때는 비로소 우리는 넓이라는 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얘 오차가 지금 쌤이 색칠하는 것만큼이 오차지. 여기서도 볼까? 여기서 오차가 누구야? 이렇게 색칠한 만큼이 오차지. 내가 지금부터 이 오차를 싹 모아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색칠된 부분 있죠? 쟤 저기다 갖다 붙여볼게. 그럼 저기다 갖다가 이 오차들을 붙이잖아? 이렇게 갖다 달라붙어. 이렇게 갖다 달라붙고, 이렇게 갖다 달라붙고, 이렇게 갖다 달라붙고, 이렇게 갖다 달라붙어. 동의해? 이거를 싹 해서 오른쪽으로 밀어. 테트리스 하듯이 쭉 하고 밀어. 이렇게 밀어. 밀면은 이 부분 넓이 나오는 거 맞아? 그럼 내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게 뭐야? 오차의 합이야. 인정해? 그럼 이 오차의 합을 표현을 해볼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 밑변 얼마? B-A 나누기 n이지. 높이 얼마? 높이는 요만큼의 길이 되죠. B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에서 A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빼면은 높이가 나와.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오차의 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상태야? 등분수를 매우 크게 늘리는 상태야. 그러면 이 오차의 합의 극한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만 n이 들어있지. 그게 얼마야? 0으로 수렴해. 그럼 이게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차가 없다. 언제? 극한 취하면. 그럼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정적분이에요. 이해된 거 맞아? 그럼 봐. 이제부터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들을 표현할 때 저렇게 계산하면 풀린다는 이야기야. 일단은 저 식을 딱 보고 느껴지는 두 가지 빡친 포인트가 있어. 그게 뭐야? 첫 번째, 식이 졸라 더럽다. 두 번째, 계산을 어떻게 하지? 저 식 다 쓸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일이 다 더해가지고 극한 취하는 거 미친놈이잖아. 그래서 우린 첫 번째로 일단은 기호로 단순하게 바꾸자라는 시도를 할 거고, 그게 니들이 얼핏 어디선가 봤던 정적분 기호의 탄생이야. 세볼게. 얘는요, 그 리미트 상합 하합 거기 있는 그 빈칸 있죠? 거기다가 필기하시면 되는데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쌤이 요거 볼게요. 요거. 여기 있는 요 상합식 있지? 끌고 와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시도를 할 건데, 첫 번째, 이거 두 개를 좀 간단하게 바꿀 거야. 잘 봐, 얘들아. 여기 있는 요식 있지? 이거 원래 무슨 값이야? x 값이야. 여기 x 값들이잖아. 그래서 나 이거 그냥 x로 쓰고 싶거든? 근데 이렇게 쓰면 좀 그런 게 얘는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K에 따라 바뀌는 뭐야? 수열이야. 근데 등차 수열이야. 맞아 아니야. B-A 나누기 N은 안 바뀌어. 그게 공차겠지. 같은 값씩 증가하잖아. 얘들아 우리 그 수열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표현했지? 오른쪽 아래다가 첨자로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K번째 항이다 해가지고 XK라고 표현할 거야. 됐니?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요 놈은 뜻이 뭐야? 공차야. 근데 얘는 X 관점에서 봤을 때는 X의 차이값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따라오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델타라는 게 변화량이니까 X의 차이값이야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그러면 요 과정을 거치면은요 저기 있는 저 기호가 어떻게 바뀌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x, k, 델타 x가 돼. 기호를 단순화시켰어. 됐지? 근데 얘들아 봐봐. 수열이라는 거는요. 집중해봐. 집중해. 수열이라는 거는 땅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찍히지. 값이 이산적으로 찍히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내가 n을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럼 이들이 매우 가까워져. 원래 불연속적이었던 것들이 가깝게 붙으면서 연속적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기호까지 뭔가 합쳐갖고 요 놈을 표현하고자 한다면은 너는 더 이상 누구의 역할을 할 수 없냐? 수열처럼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끊어진 어떤 값들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진 값들이 될 거야. 이해해? 느낌적으로 와닿니? 이해했지? 두 번째, 만약에 등분이 매우 촘촘해지면은 넌 어딜 향해 가까이 갈까? 0을 향해 가까이 갈 거야. 누구에 의해서? 등분수를 늘리는 과정에 의해서. 이해했어? 그런데 델타 x가 0에 매우 가까울 때 우리가 미분 쪽에서 기호를 뭐라고 썼지? dx라고 썼지. 지금까지 말한 거 납득 갔어? 그래서 요거를 합쳐갖고 지금 식을 쓸 건데 얘들아 봐. 우리 요런 약속을 합니다. 리미트라는 기호와 시그마라는 기호 있지? 이 둘을 합쳐서 어떤 기호를 쓰냐?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써요. 선생님, 이거 부정적분할 때 썼는데요? 맞아, 똑같은 기호야. 근데 원조는 누구다? 요 놈이야.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는 원래 여기서 나왔어. 이거 두 개를 줄이자야.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여기 봐봐. 알파벳 S야. 이거 알파벳 S라고. 그래서 이 뜻이 뭐라고? 썸이라고 썸. 다 더하는 거라고. 근데 일반적인 더하는 게 아니지. 뭐야? 더한 놈의 극한이지. 구분 지어줄 필요가 있는 거야. 새로운 기호인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쓴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리미트와 시그마라는 기호를 합쳐서 인테그랄로 쓰고요. f까지는 그대로. 그런데 xk란 놈이 더 이상 무슨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수열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얘는 x라고 쓰고 뒤에 있는 델타 x를 dx라고 쓰겠다. 안 되겠다. 강의실을 냉장고로 만들어야겠다. 졸지 마. 하고 나서 졸 거면은 저기 여기 있지 말고 집 가면서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이렇게 한 개씩 버려. 그게 더 싸. 알았지? 한 1분마다 1,000원짜리 한 장씩 버리라고. 집 걸어가면서. 여기 있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 돈 누구라도 주울 거 아니야. 이거 씨발 땅바닥에 버리는 거잖아. 졸지 말라고. 봐. 이렇게 쓰고 봐. 근데 봐봐. 이때 수학자들이 약속을 해. 그러면 이 기호는 출처가 어디야?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거야. 그러면 넓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산할 건데? 라는 명시가 필요해. 그래서 그 값의 범위는 결국에 누구에 따라 결정이 나냐? 잘 봐. 이 그림상에서는 A부터 B까지지. 그래서 똑같이 아래다가 A를 쓰고 여기 위에다가 B를 쓰면 돼. 선생님, 이 식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나요? 확인할 수 있어. 잘 봐봐. 여기 쓰는 이 두 개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적분 구간의 아래끝, 적분 구간의 위끝 이렇게 불러. 그래서 얘는 그냥 편의상 위끝이라고 많이 쓰고요. 얘는 네모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아래끝이라고 써요. 근데 이 위끝과 아래끝은 누구의 범위를 쓰는 거다? 계산하려는 넓이의 범위를 쓰는 건데 넓이의 범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나? x값에 의해서 결정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봐. 봐봐. x 값이 어디였어? 여기 출신이. 여기였지. 봐봐 얘들아. k에 1을 넣어. 첫 번째야 첫 번째. k에 1을 넣은 게 시작점이야. k에 1을 넣고 결국에 n이 무한대로 갔었지. x값 얼마야? a지. 동의해? 어디까지 더할 거야? k에 n 집어넣은 것까지 더할 거지.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 그럼 x 얼마야? b야. 이게 적분 구간이야. 이해된 거 맞아? 잘 몰라도 돼 저거는. 근데 이 기호의 탄생 배경은 알아야 돼. 이해했어? 그럼 이 뜻이 뭐라고? 잘 봐. 잘 봐. 이거 이제부터 바라볼 때 하나의 덩어리 기호로 바라보지 마시고 너 뭐야? 직사각형의 높이. 너 뭐야? 밑변이었던 놈을 등분수를 매우 작게, 매우 크게 늘려가지고 밑변이 0에 거의 가깝게 다가온 상황. 매우 촘촘하게 잘라진 상황에서의 직사각형 하나야. 그래서 앞으로 요 기호를 보잖아? 어떻게 읽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로 봐야 돼. 알겠어? 그래야 니들이 문제 풀 때 편해. 다시 어떻게 읽는다? dx는 출처가 어디다? 밑변이다. fx 출처가 어디다? 높이다. 근데 앞에 있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의 뜻이 뭐다? 졸라게 많이 더했고요. 등분수가 무제한입니다. 라고 읽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정적분 학습을 할 때 얘들아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넓이값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부호 반대예요. 이렇게 외우잖아. 왜 그랬던 거야?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넓이를 자르잖아? 그럼 더 이상 함수값이 무슨 역할을 못해? 높이 역할을 못해. 높이의 부호가 반대인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fx의 함수값이 음수일 때는 넓이가 계산되는 게 아니라 넓이의 부호가 반대인 놈이 계산된다 라는 게 이런 이유에서야. 알겠어? 꼭 알아둬야 돼. 이 기호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이해된 거 맞아? 되는 거 맞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